안녕하세요. 요즘 핫한 만화카페 캣툰 신경식 대표입니다. 제가 요즘 상담 문의가 많아서 고객님들과 상담하는 과정에서 질문들이 많은데 그 질문 중에 반복되는 질문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많이 나오는 질문에 대해서 좀 답변 드리는 그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뭐 저희가 상권에 대한 점포 개발을 하는 이유도 제가 대기하시는 분들 상당히 많기 때문에 진행하고 있는 것도 있습니다만, 우선 현재 운영 중에 있는 점주님들로부터 말씀드리면 그런 수익률이 높다 보니까 하나 하셨던 점주님들이 2개 하시는 분도 계시고 3개까지 하시는 분도 계시고, 또 어느 분은 10개까지도 생각하고 계세요. 자리만 좋으면 무조건 하시겠다. 그러니까 자리라고 하면 이제 점포가 되겠죠. 그러니까 상권에 대한 또 전문가 저희가 또 배치가 돼 있어 갖고 저희가 이제 점포 개발하는 데 있어서 지금 주력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 대기자분들이 많기 때문에 저희가 그 점포 개발이 관건이거든요. 이 사업의 빠른 속도는. 그래서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많이 하실 것 같은데 저희가 현재까지 지금 7호점까지 오픈이 되어 있고요. 저희가 지금 공사 중인 거 매장까지 합치면 11호점까지 지금 진행이 됐습니다. 저희가 사업 시작한 지 사실 1년째 되지 않았는데, 또 창업비가 적게 들어가는 아이템은 아니지만 이렇게 어떤 호응을 얻는 이유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수익률입니다. 한 달에 3천만 원 이상 나오는 고수익의 아이템은 없거든요. 우선은 전체 매출에 가장 많이 차지하는 비중이 식자재죠. 보통 이제 요식업들은 식자재가 보통 이제 40에서 50% 정도까지 이제 나오는데, 저희는 전체적인 매출 원가가 15% 정도 차지합니다. 근데 저희 만화카페 캣툰은 가장 많이 차지하는 게 인건비인데, 인건비라고 해서 다른 요식업에 비해 높다는 게 아니고요. 저희 만화카페 캣툰의 수익 구조 중에서 높다는 겁니다. 원자재가 더 낮다는 거죠, 인건비보다. 그래서 원자재 값은 저희가 전체 매출의 15% 정도 형성이 되고요. 인건비는 18%, 그리고 월세는 전체 매출의 10% 정도 생각하시면 됩니다. 매출이 1억이라고 하면 600 정도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나머지는 이제 공과금이라던가 카드 수수료라던가 이런 부분을 제외하게 되면은 5에서 6% 정도 되는데, 전체적인 수익률은 50% 정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매출이 6천이라고 하면은 약 3천만 원 정도가 수익이라는 거죠. 상당히 높죠. 그래서 다른 어떤 요식업에 비해서 만화카페 캣툰은 인건비 비중은 상당히 낮습니다. 아까 18%라고 말씀드렸는데, 저희가 가장 많이 지출하는 18%고 전체적인 요식업하고 인건비에 대한 상대적으로 비교했을 때는 이 요식업이 한 25에서 30% 나온다 그러더라고요. 저희는 18% 정도 형성이 되고, 고급 인력이 필요 없고 알바생들로만 충분히 운영할 수 있는 그런 업종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저희 전체 매출 중에 가장 많이 차지하는 부분이 이제 시간에 대한 매출입니다. 그 시간에 대한 매출이라는 건 뭐냐면, 고객님이 입장을 해서 책도 보거나 뭐 OTT 영화도 보던가 아니면 뭐 사진기를 통해서 사진을 찍는다거나 그런 이제 활동적인 하는 시간을 이제 소비하게 되겠죠. 그 부분이 이제 시간에 대한 매출이 형성이 되고, 나머지 40%가 이제 먹거리에 대한 매출입니다. 그러니까 전체 매출의 60%는 시간에 대한 매출. 고객님이 자유롭게 이용하는 어떤 그런 시간을 소비하는 공간이다 보니까 저희 인원이 직원이 많이 필요 없다는 얘기예요. 고객님들이 직접 음식을 주문하시더라도 고객님이 직접 가져가신 다음에 밤낮도 직접 하시는 시스템을 도입을 했습니다. 셀프 도입이죠. 그리고 전체 매출의 시간을 팔면 업종이다 보니까 노동력에 대한 부분이 들어가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나머지 40%에 대한 매출, 음식에 대한 매출에 대한 부분만 노동력이 들어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요식업에 비해서 저희가 인건비가 지출이 적다는 거죠. 네. 가장 큰 장점인데, 저희 모든 메뉴는 그러니까 라면만 끓일 줄 아시면은 다 조리가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밀키트 형태로 공급이 되고, 그러니까 전자레인지 데피거나 인덕션 통해서 데우기만 하면 되는 그런 메뉴들로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단점이 없는데, 소득세는 많이 나옵니다. 종합소득세 많이 버신 만큼 내야겠죠, 세금은요, 당연히. 그런데 소득세 많이 낸다? 반대적으로 부가세에 대한 부분도 이제 많이들 걱정하실 거예요. 세금을 제외하고 3천만이 남냐, 아니면 세후 뭐 3천만 더 이제 안 남냐, 뭐 그런 말씀도 하시는데, 저희 사업 중에 하나 메리트가 있는 게 뭐냐면, 전체 매출의 60%는 면세 사업입니다. 그래서 또 절세에 대한 효과도 누릴 수 있고, 근데 이제 그런 어떤 분기별로 이제 부가세에 대한 신고할 때도 절세 효과도 누리고, 월 3천만 원씩 이제 또 고수익의 어떤 창업 모델이다 보니까, 그래도 적은 수익으로 해서 어떤 매장 운영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을 겪고 폐업도 하게 되고 이런 것보다는 많이 버셔갖고 세금 내는 거는 나라한테 내국하는 거고 또 좋다고 생각합니다. 또 한 가지 단점이 있다고 하면은, 이제 좀 창업에 대한 진입장벽이 좀 높다. 보통 이제 소형 평수 10평에서 20평 내외 어떤 식당 창업하는 비용보다 저희가 또 규모가 있다 보니까 좀 창업 비용에 대한 부분이 좀 진입장벽이 높아서 여러분들이 많이 하실 수 있는 업종은 아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까 7호평까지 출점이 됐다고 말씀드렸고, 10개까지도 하시는 분도 계시고, 근데 그분들도 진입장벽이 높다고 하면 창업비가 높다는 얘기일 텐데, 하시는 이유는 수익률입니다. 그 원금 회수 기간을 따지면은 내가 5억을 투자했다, 수익에 대한 부분을 계산했을 때 원금 회수 기간은 적게는 16개월, 많게는 20개월 이내에 다 원금 회수할 수 있다고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업종 중에 저희가 이제 휴게 음식으로 들어가는 매출이 이제 먹거리나 매출 업종 이제 사업자 신고하실 때 또 하나의 업종 신고하시는 게 도서 대여업이에요. 도서 대여업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시간을 이용하는 매출인데 그 부분은 이제 전체 60%는 면세가 되겠습니다. 부가세 신고 기간에는 면세에 대한 부분은 절세 효과를 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40%에 대한 부분만 부가세 신고에 대한 적용만 된다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일 중요한 게 비교죠. 어떻게 보면 저도 이제 요식업을 장사도 해봤습니다만 제가 6천만 원 정도 매출 올렸을 때 식당에서 부가세 기간에 제가 한 분기별로 한 200에서 300은 했던 것 같아요. 좀 차이는 있습니다만. 근데 저희 케이툰 점주님께 여쭤보면은 50에서 100 정도 사이, 50 정도 나간다고 하더라고요. 6천만 원 정도 매출 올리면. 그러니까 그만큼 절세 효과를 누릴 수 있는 업종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좋은 질문 하셨는데요. 그 업종들도 사실은 수익률이 높습니다. 저희처럼 시간을 판매하는 업종들은 그래도 수익률이 더 좋죠. 왜냐하면 시간을 판매하는 업종이고 노동력이 많이 들어가지 않는 업종이다 보니까 인건비도 상당히 저렴합니다. 근데 왜 만화가 피켓툰으로 하냐? 그 부분은 매출 볼륨이 높아요. 거기나 증거자료는 정보공개서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뭐 잘 나가는 코인 노래방 브랜드라던가 뭐 스터디 카페 아니면 뭐 코인 노래방 이런 쪽에 그 정보공개서를 보시면 연간 가맹점 평균 매출이 나와요. 매출을 보시면은 많아봐야 2천에서 3천 정도 살 겁니다. 스터디 카페 같은 경우에는 1,000만 원대 브랜드도 수두룩 하고요. 그러니까 반대로 2천에서 2,500만 원 매출을 올렸을 때 다른 시설 업종이 50% 정도 수익이 난다고 하면 1,000만 원 이상은 수익이 나겠죠. 근데 피켓툰을 하시는 이유는 매출 볼륨이 높아요. 그래서 코인 노래방 하시려고 하는 분들도 저희 쪽에 문의하셔서 진행하시는 분도 계시고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현장에서 상담을 하다 보면 그런 질문을 진짜 많이 하시는데 제가 제일 중요한 게 아까 만화 카페가 결정이 됐을 때는 아까 콘텐츠, 뭐 인테리어 퀄리티 그런 부분이 중요하지만은 그 전에 준비해야 될 게 이제 상권입니다. 어느 상권에 저희 만화 카페에 들어가느냐. 또 한 가지 요식업도 마찬가지예요. 국밥집에 대한 상권이 따로 있고 고깃집에 대한 상권이 따로 있고 술집에 대한 상권이 따로 있습니다. 그 상권 안에서도 만화 카페가 상권도 따로 있거든요. 그 중에 가장 크게 좀 대분려서 말씀드린다고 하면 우선 1차적으로 역세권이고요. 또 두 번째는 쇼핑몰 센터, 백화점이라던가 아울렛이라던가 이런 젊은이들이 쇼핑할 수 있는 공간이 있으면 좋고요. 또 한 가지는 대학가 이런 중지 상업지구에 저희가 1순위로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권의 한번 말씀드리다 보면은 이제 타겟층이 궁금하실 텐데 메인 타겟층은 20대입니다. 그러니까 서브 타겟은 10대, 그다음 30대, 40대 젊은 어떤 가족 단위들까지 공략을 해서 중지 상업지구의 1순위를 보고 있고요. 점포에 대한 부분이 많이 어려우실 거예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다 하더라도 그런 부분은 저희 점포팀에서 직접 점포 개발을 해드리고 있으니까 언제든지 전화 주십시오. 친절하게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출 문의도 많이들 하세요. 그래서 저는 이제 모든 창업이 다 마찬가지입니다. 요식업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창업 형태가 있지만은 저희 만화 카페 캐툰도 마찬가지예요. 대출 같은 경우에는 계획도 중요하고 금액, 한도액이라고 하죠. 네, 한도액에 대한 부분도 따라서 대출을 실행시켰을 때 어떤 원금과 이자에 대한 부분 상환하는 계획도 잘 잡으셔야 됩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고금리 대출은 쓰지 마시다는 얘기예요. 보통 프랜차이즈 업종들이 고객님들 창업에 어떤 계약에 급급해서 고금리 대출을 좀 10% 이상에 대한 고금리에 대한 부분을 알선을 하면서 창업에서 계약으로 이루어질 수 있게끔 유도를 하는데 10% 이상은 꼼꼼히 따져보시고 계획과 이상이 없는지 수익률도 중요합니다만 무리한 대출을 받아서 창업을 너무 하고 싶어서 현혹돼가지고 그걸 본사에 대한 어떤 유도에 넘어가지 마시고 꼼꼼하게 따져보시길 바랍니다. 우선 저희 대출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저희는 투자형 창업이거든요. 생계형 창업이 아니라 정년퇴직을 하고 나서 5, 600 정도의 수입을 가지고 생계형을 이어가는 창업이 아니라 저희는 투자형 창업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주택담보대출을 통해 가지고 저금리에 대한 어떤 대출 실행을 통해서 저희가 좀 그 부분은 안내해드리고 있습니다. 절대 고금리에 대한 부분은 계획이 맞지 않는 거라고 하면은 진행하지 마시고 저희 캐툰에 문의해 주시면 제가 잘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는 시간은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 좀 마무리 짓는 걸로 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한번 질문에 대한 답을 또 갖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